인상파 화가들에 의해 가물가물한 빗속에서 확실한 윤곽이 없어지고 채색된 그림자가 등장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명료성과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업적들이 보존될 수 있을 것인가? 더 간단히 말해보자면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은 밝았지만 어수선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자는 어수선한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화로운 화면 구성을 살리기 위해 구도된 풍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던과 마찬가지로 견고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아카데믹한 소묘 방법과 명암법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색채의 올바른 사용으로 그는 더욱 절박한 문제와 마주쳤습니다. 세자는 명료함뿐만 아니라 강렬하고 순도 높은 색채를 열망했습니다. 중세 미술가들은 사물의 실제 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구를 마음껏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술이 다시 자연의 관찰을 중시하게 되자 중세 스테인드 글라스나 필사본의 사파에서 볼 수 있었던 순수하고 빛나는 색조는 감미롭게 혼합된 색조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베네치아와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빛과 대기를 묘사하였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옥외의 아른아른한 반사광을 표현하기 위해 물감을 팔레트 위에서 뒤섞지 않고 대신 그것들을 작은 색점이나 터치로 따로따로 캔버스 위에 병치시켰습니다. 그들의 그림은 전대의 어떤 화가의 작품보다 색조가 밝았지만 세자는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프랑스 하늘 아래 펼쳐진 자연의 풍요로운 색조를 온전히 나타내길 바랐으나 순수한 원색만을 써서 전체를 그린 그림은 현실감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려진 그림들은 평면적으로 보이며 깊이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온갖 모순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연을 대할 때의 감각적인 인상에 절대적으로 충실하고자 하던 그의 바람은 미술관에 있는 미술관과 같이 더욱 견고하고 지속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려는 그의 의도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종종 절망에 가까운 고심을 했으며 화폭에 정신없이 매달려 결코 실험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성공했다는 것, 즉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것을 작품 속에서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미술이 계산으로 이뤄지는 일이라면 이러한 결과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또는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비평가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를 짜증나게 할지라도 작품 자체는 항상 우리를 납득시켜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최선의 방법은 원화를 직접 가서 보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판을 통해서라도 세잔의 승리가 어떤 위대함을 지니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